안녕하십니까. 민법 강의를 맡게 된 이종근입니다. 네, 29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네, 제목은 1일에 끝내는 민법 입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법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흐름을 갖고 있는지 그 민법의 전체적인 흐름을 하루에 끝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건 공부하지 않아도 패스해도 좋을 것인지 아마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각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고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나를 낮춘다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함께 희망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합격의 희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테마 1번 들어가겠습니다. 테마 1번은 네,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렇게 해서 민법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출생에서 어디까지? 네, 사망까지.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민법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민법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출생합니다. 네, 출생하면 뭘 해서 뭐 갖겠죠. 출생해서 쭉 해서 여기 사망까지가 있을 때 네, 한번 딱 이벤트를 해주는 것이 만 19세 때 한번 이벤트를 해줍니다. 만 19세 때. 네, 이때가 우리가 보통 성년이 된다 합니다. 만 19세 때. 그렇다면은 출생해서 성년 될 때까지 자,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없으면 대신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부모 또는 돌봐줄 사람을 갖다가 이제 후견이라고 합니다. 돌봐줄 사람. 그래서 부모를 법률용어로 친권자, 또 부모가 혹시 없게 되면 옆에서 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는 후견인. 네, 그래서 요런 자들을 요런 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법률용어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법정 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써줍니다. 무슨 대리인이요?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이제 성년 돼서 우리가 이제 보통 과정이 뭐가 있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집을 세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차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임대차. 네,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평생 남이 살 수 없으니까 뭐 하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겠죠. 또 죽기 전에 한번 뭐 해볼 수도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임대차에서 우리가 뭐 해보고 결혼 한번 해보고 혼인 한번 한다 합시고 또 매매해서 혼인해서 매매했다가 마지막에 뭐 해보고 뭐 이혼하고 한번 간다. 뭐 이런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임대차하고 매매는 우리가 요거는 재산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관계요? 재산관계. 그 다음에 혼인 유언은 가족관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이 민법은 무슨 관계하고 재산관계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관계와 무슨 관계,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관계다, 민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미래중개업자 여러분은 자, 어디를 대상으로 중개하는 걸까요? 네, 재산관계이지 가족관계는 아닐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족관계 관련된 이야기는 시험범위에서 탈락하고 재산관계만 바로 시험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즉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출생해서 사망할 때까지 민법이 계속 뭐하고 있다는 거, 관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법을 갖다가 크게 분류하면 법은 크게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눕니다. 공법, 사법. 자, 이걸 구체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은 수직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관계고 수평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은 수직선, 손할게요. 수직 관계가 있고 수평 관계가 있다. 따라서 민법은 당연히 무엇이 아니고 민법은 당연히 무슨 법이 아니고 공법이 아니고 당연히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이걸 나중에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민법은 공법 행위와 사법 행위가 있으면 민법은 공법 행위에 적용하지 않고 사법 행위에 적용이 있다라는 말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공법 사법하는지. 자, 그러면 사법은 민법, 민법은 민법 전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민법 전, 자, 그래서 국회를 통과한 형식제 의무의 법률 민법전을 가서 보니까 5편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5편. 그래서 5편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릴까?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5개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손가락 몇 개? 5개. 5편. 그래서 1편이 있고 2편이 있고 그 다음에 3편이 있고 4편이 있고 그 다음에 5편으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손가락을 5개를 딱 펴시면 돼요. 1, 2, 3, 4, 5. 자,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사법 민법은 총 5편을 이뤘다는 얘기죠. 편. 그럼 편마다 이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1편 이름은 총칙 이렇게 돼 있고 2편 이름은 물권 이렇게 돼 있고 3편 이름은 채권으로 돼 있고 4편 이름은 친족으로 돼 있고요. 5편 이름은 상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5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갖다가 학자들이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 이 물권하고 채권을 묶어서 이것을 재산 관련된 법이다. 재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친족 상속은 묶어서 이것은 가족법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총칙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들어오게 되면 손가락이 5개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엄지총칙. 자, 물권, 채권 묶어서 재산법, 친족 상속 묶어서 가족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시험 범위가 보면 가족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재산법하고 총칙만 시험 범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시험 범위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엄지, 총칙, 재산법, 시험범위죠. 접힌 건 가족은 시험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ABC 단계 이걸 연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시면 민법이 총 5편인데 정리가 되면 이렇게 돼 있고 다음 정리되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민법은 뭐다? 총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지가 총칙, 표징계, 재산법인데 재산법은 물권과 뭐가 있다? 채권. 그 다음에 친족 상속은 가족법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임대차 매매라는 것은 결국 재산법 관계고, 그러니까 재산 관계를 규율한 법이 무슨 법이고, 재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족 관계 규율한 법은 무슨 법이다? 가족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법 구조가 이렇게 해서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민법전 구성을 갖다가 좀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1편 좀 예쁘게 그려드리면 1편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묵은 거 있죠. 묵은 게 뭐죠? 물권, 채권, 묵은 거 있죠. 재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 묶은 무슨 법이 있다? 가족법이 있다 한다면 2편은 뭐죠? 2편은 물권법이다 그런 얘기고요. 3편은 뭐다? 채권법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편은 뭐에 가는 거? 친족이다 그런 얘기고 5편은 뭐다? 상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산법 묶은 세트 명칭이죠. 묶은 거 2편, 3편 묶어서 무슨 법? 재산법. 친족 상속 묶어서 무슨 법? 가족법이라는 말을 써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가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요건 시험 범위고 요건 시험 범위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총 모양 된다고 그랬죠. 총칙,
표징계 재산법은 물권하고 뭐가 있다? 채권이 있고 접힌 건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랄지라도 이 총칙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수학식을 볼게요. ax 만약에 bx 플러스 cx 플러스 dx는 y다 한다면 공통적인 것이 x란 말이에요. 그럼 x를 맨 앞에 묻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뭐다? y다. 그런 얘기죠. 이 y를 민법 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y를 민법 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공통적인 것이 x죠. 그럼 x가 1편 총칙이고 a가 2편 물권이고 b가 3편 채권이고 c가 4편 친족이고 d가 5편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 한다면 이 총칙 성격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총칙은 이 A, B, C, D 전체의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오는 것이 총칙입니다. 그래서 이 총칙이 그죠?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뒤에 것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총칙 파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책 순서는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즉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숫자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보통 1, 2, 그 다음에 이렇게 3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즉 나중 배울 것이 있고 먼저 배울 것이 있어요. 자, 이 총칙은 사실은 나중에 배울 부분이에요. 나중에 배울 것이고, 이 물권 채권이 있죠. 특히 이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이 사실은 먼저 배울 부분입니다. 먼저 배울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운동이든 또는 여러분들 뭘 하실 때 이 나중 배울 것을 여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서로 공부하게 되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먼저 배울 때를 먼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나중 배울 때를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채권하고 총칙은 잘 보시면 이 물권 영역은 이 별개의 영역이고 이 3편 채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총칙이 쉬워집니다. 근데 총칙부터 시작하게 되면 나중 배울 부분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이거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나중 배울 것하고 보세요. 지금 나중 배울 것 먼저 배울 수 있을 때 1편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2편 물권이 있고 이게 3편 채권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중개사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동산 매매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가져가는 그 과정에서 고장이 생겼을 때 법이 어떻게 관여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고장난 모습을 조문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총칙에서 보면은 이제 물건이 있고 물건 중에서 부동산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부동산. 그 다음에 3편 채권은 계약이 있어요. 계약. 그리고 여기 매매라는 계약이 있어요. 매매라는 계약. 그러면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에 소유권 가져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면 등기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먼저 배울 부분이 있고 나중 배울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편 채권 이쪽이 사실은 먼저 배울 부분이에요. 그리고 총칙은 나중에 배울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는 소설을 읽을 때 항상 첫 페이지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첫 페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념이 일이 끝나면 일을 하고 이 끝나면 3을 해야 되지. 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법은 이 총칙이라는 이 타이틀이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인 것의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앞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뵐 부분이 3편이야. 3편 가서 그 다음에 뭐요? 2편 가고 그 다음에 1편. 이렇게 가면 공부가 훨씬 더 뭐하다?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착안을 해서 여러분한테 하루에 민법의 흐름을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체계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여기 보시면 3편 채권 계약 매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뭐 매매에서 등기에서 뭐 부동산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지 마시고 3단계로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네. 부동산 등기 매매 따지 마시고 3단계를 자꾸 연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편 채권 중 계약이 있어서 매매를 하였다. 네. 그래서 2편 물건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를 왜 했을까? 네. 총칙. 물건 중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에 낼 때까지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게요. 이 하루에 1일에 끝내는 민법 입문을 듣지 않고서 이걸 듣지 않고서 기본 과정을 가서 듣는다. 기본 과정을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강조합니다. 반드시 이 하루에 끝나는 민법 입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반드시 뭐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기본 입문 과정을 들어야지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조문을 많이 들이대지 않고요. 네. 그 조문 보면 이제 거기 조문을 적어 드렸는데 563조 매매가 있고요. 네. 186조 뭐가 있다? 네. 등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99조 부동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문 숫자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강의 제가 습관적으로 조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수업을 듣다가 이 조문이 궁금하면 몇 조를 한번 찾아가서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편. 자, 이 편을 자, 내 편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우리가 이 지상이 있고 지상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끔 TV 보게 되면 드론이 그죠? 드론이 떠서 하늘 위로 올라가죠. 하늘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쫙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를 쫙 이렇게 정체를 보이게 되면 전체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지상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건 보이지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을 위에 띄워가지고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몇 편? 1편. 두 번째 몇 편? 2편. 3편. 1, 2, 3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들어가야 됩니다.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에서 한 이유는 1편 촉칙 물건 중 뭐 때문에 그렇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을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한번 그려 드릴게요. 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동산이 아니고 뭐가 아니고 동산이 아니고 뭐에 관한 거예요? 부동산이죠. 그래서 1편 총칙에 그죠? 물건 중 뭐가 있어서 부동산이 있다 그 얘기예요. 부동산 아니고 부동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순서가 뭐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그다음 뭐요? 계약을 하죠. 등기한 다음에
매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3편 채권에 여러 가지 계약이 있거든요. 그 계약 중 매매를 한다 그 얘기예요. 뭘 한다고요? 매매. 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각자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2편, 그죠? 어디로 들어갈까요? 네, 물권법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권 가지고 오기 위해서 뭐 한다? 등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지금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단계. 그래서 여기 뭐 부동산이 뭔지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부터 이건 큰 의미 두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요 매매를 통해서 어디 간다는 거 등기 깔 때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편 총칙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어디부터 이 3편 그래서 요걸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요걸 잘 분석하게 되면 1+1으로 이 총칙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편 채권 계약을 잘 모하면 분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총칙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편 채권 계약이 매매가 있는데 이 매매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말, 달라는 효력이 있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3편 채권 매매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봤더니 무효거든요. 그래서 총칙은 유의 반대말, 이 무효가 있거든요. 무효 옆에 나중에 또 이상한 말이 붙어요. 취소란 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총칙은 이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요거 테마. 무효하고 뭐에 가는 거 취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3편 채권 매매 유효를 잘 분석하면 이 무효 취소가 저절로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무효 취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진행을 하게 되면 공부가 굉장히 수월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솔솔하게 느낄 것이다. 설명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결론 내리겠습니다. 민법은 공법 아니고 사법이고요. 사법 민법은 총 5편으로 이어졌고요.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 총칙, 재산, 가족. 그래서 빵! 요게 민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법은 딱 쳐가지고 총칙, 재산, 가족. 그래서 손을 쫙 펼치게 되면 1, 2, 3이 있으면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 1편 총칙 물건 부동산이 있죠. 3편 채권 여기 있습니다.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소유권 등기 있죠. 1편 총칙 물건 중 부동산이 있죠. 그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은 그 책자에 있으니까 그 3가지 조문 가지고 놀 거예요. 3편 채권 563조하고 2편 물건 소유권 등기하고 1편 총칙 물건 이 3가지 가지고 조문 3가지를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는 조문은 3개만 가지고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절대 어려운 과목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민법의 흐름 첫 번째 시간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이 3가지 조문을 전부 다 분석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